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지금 TV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여성이 평생 동안 다이어트에 쏟는 시간이 다 합치면 약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죠. 특히 여름이라 또 그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렇게 다이어트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도 그중에 44%는 그 다이어트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비단 여성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남녀노소 모두 중년에 특히 접어들수록 나도 살이 좀 붙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는요, 이 중년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나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 우리 성경 씨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을 한번 살까? 얼굴 한번 볼까?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밥을 한번 살까? 카사노바를 부르는 가수 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한테도 밥 사요? 아, 예, 그럼요. 밤마다 기회만 근데 주신다면. 밤마다 전주 산다고? 밥 예. 먹으면 살은 언제 빼세요? 밤에 밥 먹으면. 그래서 고민입니다. 네. 이게 저녁에 저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유혹을 못 부리쳐서. 야식 좀 좋아하시는구나. 예, 저녁에 맞습니다. 먹는 게 진정한 맛 아닌가? 근데 우리 이만기 교수님은 사실 뭐 다이어트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요, 저도 평생 하고 있습니다. 평생요? 네. 왜 평생 하느냐면은 제가 운동 끝나고 나서 몸무게가 112kg 정도 나왔거든요. 112kg. 네, 나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와, 체격 좋다, 천하장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해 가면서 이제는 서서히 나도 이제 질병에 성인병에 노출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가 되는 게 아니다. 옛날에 천하장사 이미지는 뚱뚱하고 크고 우리가 네. 못 먹고 살 때는 덩치가 커야 되지만 이제는 천하장사하면 좀 건강한 이미지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쭉쭉쭉쭉쭉쭉쭉 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지난번 녹화보다도 좀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쭉쭉쭉쭉 빼고 있습니다. 이러다 저보다 날씬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 빼세요. 네. 그래도 97kg 나가야 아직까지. 그래. 많이 그래도 나가요. 한 20kg 가까이 빼신 거예요? 20kg 정도 뺐죠, 지금. 네. 대단합니다. 남자라 하면 배가 좀 툭 튀나가 이래 갖고 있는데 살 빠지면 돈도 나가뿐다. 배가 어느 정도 이래 펑나야지 믿음직하게 그래 보이는 거 아이가. 우리 경라 쌤도 근데 사실 여름이라 좀 고민 많으시죠? 여름이라서 요리 오는 것도 못 입어보고 왜? 띵띵아 이런데 아니, 어쩌나. 이 나이에 뭐 아이고, 이제 좀 시원한 뭐 게 그냥 제일이지 관계없이 뭐. 다니셔도 안 됩니까? 아이고 그래도 안 그렇다. 우리 영감 봐라. 밤에 내가 어디 오시는 펑다 불 끄고 이란다. 내 말. 우리가 그 비만, 뭐 중년하면은 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요, 이 뱃살이라고들 하죠. 뭐 나이살이라고도 하고, 정말 떼어버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작별하고 싶은 존재일 텐데요. 이 뱃살이 뭐 보기에만 좀 흉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중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뱃살이 늘어나면 우리 몸도 위험해진다고 하네요. 뱃살 증가에 따른 위험성, 오늘 차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성경 씨? 뱃살이 증가하면 여자친구가 안 생긴다. 너무 슬프네요. 네. 네. 그래, 충분하겠다. 뱃살이 너무 누가 좋아하겠니, 요즘은. 요즘 다 이렇게 다이어트 많이 맞아, 해가지고. 맞아요. 네. 완전 그냥 홀쭉하게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남자들도 날씬하고 여자들도 날씬하고. 네. 이게 뱃살이 증가하면은 제가 볼 때는 변이 잘 안 될 것 같아. 화장실에 가는 화장실에 게, 이게 네. 잘 안 될 것 같아.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일단 뭐 그 여자친구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좀 비슷할 것 같네요. 야. 왜 하필 두 번째를 떼지? 네. 아, 또 이게 아, 성경 이게- 씨가 여자친구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불임이 될 수가 있군요. 그렇다고 하네요. 아. 네. 근데 사실 남성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특히 중년에는 이 여성분들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갱년기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갱년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심하고 네. 열도 더 나고 네. 땀도 더 많이 나고 막 화도 훅훅 이게 더 많이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뭐 사망 원인 3대 질환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암뿐만 아니고 뇌혈관, 심혈관인데 이런 것들도 이 뱃살과 또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위험도가 2배나 증가합니다. 겁난다. 생각보다 심각하죠. 제일 네. 어떻게 보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제일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잖아요, 이게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아, 사망 약간, 위험도가 증가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뱃살이 증가한다고 사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거 다 이거 알아요 이거. 그쵸. 다 아는데도 이게 진짜 마음대로 안 돼. 맞다. 배를 좀 넣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럼요. 이게 잘 안 들어가 이거. 참 이 뱃살이요 위험하다 했지만 뭐 이 정도일 줄은 모르셨죠. 그리고 다이어트 방법 누구나 이론은 알아도 또 실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중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공개 클리닉 웰 주치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분이죠. 친절한 안방 주치 오늘 김현진 원장 소개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야. 아 근데 원장님 하면 좀 저는 늘 생각이 그거예요. 좀 한의사 원장님들은 좀 머리가 좀 희끗하고 좀 한복을 좀 턱 입고 뭐 좀 풍채도 좀 있으시고. 풍제 좀 하나 네. 입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렇게 미인분이 한의사가 아닙니다. 요즘에 한의사들도 네. 젊고 막 멋있고 예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중에 진짜 대표 주자이신 것 아유, 같아요. 아유, 가찬이시네요. 선생님 이쁘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차트로 확인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뱃살이 늘어나면 기분 안 좋고 옷이 안 맞고 뭐 요 정도는 알았지만 건강까지 너무 위험해지네요. 네. 진짜 건강의 핵심은 무게가 아니라 사실은 둘레입니다. 네. 그 허리 둘레, 우리 네. 배둘레가 증가하게 되면 복부 비만을 의미하고요. 네. 또 허벅지가 굵으면 당뇨 위험도를 알려주고 어머. 종아리가 바로 근육량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둘레가 건강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또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이 체지방 양의 증가보다는 체지방의 분포가 더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 복부 비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고루 뚱뚱한 것보다 배만 뚱뚱한 게 더 나쁜 거네요? 네, 아. 특히 한국인들은 서양 사람에 비해서 이 비만의 정도가 심각하진 않는데 유독 복부 비만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체중이 정상이거나 또는 체중에 관계없이 네. 이 복부 둘레가 증가해 있으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뭐 혈관계 질환이나 대사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특히 이 뱃살의 주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은 그 지방의 저장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혈액을 타고 잘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에 혈관을 좁아지게 만든 지금도 원인도 이렇게 막 되고요. 다니고 있는 거네요. 예, 이렇게. 이게 또 이 지방이라는 게 단순히 살의 증가가 아니라 아디포카인과 같은 염증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에 혈관도 손상시키고 주변 조직, 장기를 빨리 손상시킵니다. 심지어 치매나 암의 일부 원인으로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뱃살이요? 네. 뱃살이 암도 되고 암도- 치매의 원인이 되고. 네네네네. 해달도 너무하네 진짜. 어떡하지, 이거? 네. 선생님 옛날에는 이 허벅지가 꿀단하고 이러면 몸이 참 이제 실하다 했거든요. 그게 그 허벅지 그게 아니네. 근데 사실은 허벅지는 굵을수록 좋고 어머야, 허리는 네, 굵다. 날씬할수록 좋습니다. 복부 비만도를 측정할 때에도 허벅지 둘레와 허리 둘레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당뇨 수치를 얘기하신 게 허벅지가 굵으면은 당뇨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 네, 그렇죠. 허벅지가 굵어야 당뇨의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참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었네요, 뱃살이. 근데 사실 뱃살은 도대체 왜 유독 배만 먼저 찌는 걸까요? 네, 그 뱃살이 찌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선천적인 요인, 또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타고나기를 뱃살이 잘 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 체질적으로 태음인이나 소양인처럼 원래 위가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잘 드십니다. 또 이제 후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나이처럼 이제 뭐 나이라든지 잘못된 식생활, 또 스트레스, 수면 부족도 뱃살의 원인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잘못된 식생활을 얘기를 하자면 젊은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잦은 음주와 야식을 하게 되면 네.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뱃살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저녁에 섭취를 하게 되는 대부분의 열량은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70~80% 이상 내장 지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마른 사람이더라도 네. 또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 한 끼만 많이 드셔도 네. 또 운동을 많이 하셔도 음주와 야식을 하게 되면 뱃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거는 저기 다 있는데. 예. 네. 50대 우리 되면 네. 이제 중년이 됐을 때 나이살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내장 지방이 안 쌓이고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근육량도 줄어들면서 운동 능력이랑 활동량도 또 줄어들고 대사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내장 지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평생 날씬했던 사람도 이 허리와 옆구리 살이 찌기 시작하고 또 원래 이제 통통하셨던 분들은 50대 이후가 되면 뱃살이 아주 이제 큰 폭으로 살이 찌시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살 많이 찌시는 분들 중에 맨날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물만 마셔도 찐다고. 왜 그런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물만 먹어도 살이 네. 찌는 경우에는 대체로 그 먹은 걸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물만 드셨어요? 먹었다고 한달 하지만 동안? 실제로 뭘 이렇게 맛을 많이 보신다든지 네. 기억을 맛만 못 하는 보고. 경우도 아, 있고요. 간만 보고 막 네. 요리하시니까 근데 또 네. 그렇겠다. 사실은 살이 찌는 거 자체는 지방의 증가이고 물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지방 조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분들이 물만 먹으면 살이 찐다, 붓는다고 얘기를 잘 하시게 되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또 체온도 낮고 근육량도 적고 기초대사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저기 붓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또 체질하고도 관계가 네. 있어서 태음인이나 소음인처럼 배가 차가우신 분들이 수분의 정체도 잘 되고 기초대사량도 적기 때문에 남는 게 지방이 되기도 쉽고 대개는 기능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잘 찌고 잘 붓습니다. 또 이제 배가 차오면 살찐다 해서 그것도 100년 넘은 기아장을 갖다가 대파 갖고 얹으면 된다 해서 가서 불에 대파 갖고 수건에 얹기는 살은 타는 거 근데 무릎 냄새가 나서 또 보니까 수건에 앉아 타고 있는 기라 그런 경우 배 대파 집니까 그게? 맞아. 배 따뜻하게 하면은 네. 살 더 빠진다고 왜. 뭐 중국 사람들도 따뜻한 거 마셔가지고 네. 날씬하다 그러고. 그 옛날에 저희 엄마도 배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서 다리미 있잖아요. 맞다. 다리미하고 있다. 다리미를 갖다 배에다 막 이렇게 막 얹고 배를 따뜻하게 만드시고 그런 이거 거 그래. 봤거든요. 저도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네. 팥 같은 거 데펴가지고 맞아요. 네, 팥 네. 이런 거 올려놓고 네, 해놨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뭐 뜸을 뜬다거나 찜질팩을 올려서 데워주는 건 좋은데 사실은 우리 몸은 스스로도 열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복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위치해 있는 복부 장기가 움직임이 활발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스스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복부 비만이 심하신 분들일수록 실제로 배가 되게 차가우신 분들이 많고 또 뱃살을 빼고 치료를 잘 해주고 하면은 진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가열을 해주는 건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에 있는 장기가 살아날 때 스스로 그 데워진 상태를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평생 이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또 그만큼 나는 살 이렇게 뺐다. 이게 살 빠지는데 특효라더라. 참 온갖 정보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이 아마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꼭 찾아왔습니다. 카드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드랑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극장! 극장! 야, 오늘 드디어 그 주제가 다이어트란 말이죠.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정말 제가 온갖 다이어트 다 해봤습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저 태어났을 때 4kg였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그건 엄청 컸거든요. 엄청 컸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20kg 빼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도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다이어트 중이신 거죠. 네. 와.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네. 오늘만큼은 제 주위에 왜냐면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고 네. 또 다이어트 하신 분들도 많고 네. 또 제 친구들도 살을 뺀 사람도 많고 네. 정보는 지금 이제 오늘만큼은 카드라의 이 정보가 홍수입니다. 홍수. 지금 다이어트 네. 현재 진행 중이신 거죠? ING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다이어트 안 해요. 제가 제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던 때가 언제였냐면 네. 아나운서 준비생 시절. 아하. 그때 지금보다 한 5kg 정도 덜 네, 나갔거든요. 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이제 간격대 그는 뭐 거. 살쪘다고 자르진 않겠지. 이러면서 자르지 마세요 사장님. 그래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그동안 열심히 한 다이어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기쌤은 내한테 전화하소. 와요. 내가 안 해본 거 없다. 진짜로? 아, 그럼 야- 오늘은 내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누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따라오지 말고 통신이니까. 내한테 물어봤어. 네.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신 건가요? 성공 못 했지. 안 되지.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 안 전부 들어가야 잘못된 되잖아. 건데. 안 들어가야 돼. 안 안 된 게 들어가. 아니고. 아, 싫어. 오늘 승부 결과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원장님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 일단 조금씩 먹어야 좋을 거고 또 조금씩 간헐 너무 적게 먹으면 너무 배고플 거니까 저는 이거는 다이어트 지식상 조금 많이 한 끼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고 저희 헬스장 PT 선생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네. 어른들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쏘고 젖는다. 예? 아, 속담도 아니- 그러면은 카더라네요? 아니요, 카드라. 네. 근데 왜냐면 이게 음식은 네. 어느 정도 딱 정량 시간에 딱 해서 먹어야 되지. 네. 이거 조금씩 먹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먹는지를 모르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네. 나는 안 먹는다. 안 먹는데 보면은 주전부리가 엄청 심해요. 계속 입에 그냥 아예 먹는 게 낫지. 그 조금씩. 아니, 정확하게 나는 새끼. 근데 그건 의지의 차이지.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조금씩 자주 먹으면 고칼로리 음식의 유혹에서 조금 더 안전해진다고. 무려 미국 예일대에서 이걸 조사했다고 하네요. 어디 연구할 게 그걸 연구해요? 지금 예일 아이비리그의 미국 동부의 최고 명문 아이비리그 학교에서 연구를 했다는데. 네. 그럼 저는 나도 X입니다. 저는 일단 예일대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X. 어쩌고. 그리고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먹으면은 더 먹게 되니까 차라리 중간에 뭐라도 좀 먹는 게 나아요. 그 숟가락만 들었다 하면 끝등은 본게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게 낫지. 실컷 못 먹어부터 안 먹으면 되지. 째매째매 먹으면 되겠나. 딱 들으면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데. 그래서 어? 그럼 온갖 X. 그럼 X 하셔야 되는데? 어쩌고. 그래도 뭐 공주 따라 안 가볼란다. 저는 근데 지금 다이어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제 살 못 빼서. 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예, 하루에 세 끼. 선생님의 반대로 X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도권 네. 나도 이래 할까? 하루 세 근데 끼? 이거는 그 다이어트를 이제 이론으로 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면 일단 다이어트 정보들을 막 검색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이게- 하거든요. 검색이라도 딱 하면은 왠지 이미 마음속으로 다이어트를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럼 정보가- 항상 나오는 정보가 조금씩 자주 먹어야 정보가 효과가 정확하게 좋다. 이렇게 전달되는 게 나오더라고요. 정답 얼른 네, 알려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그렇다니까. 아니 가랑비에 쏘고 젖어요. 헬스장 가서 PT 선생님도 네. 회원님 차라리 조금씩 자주 드세요. 간식 챙겨 드셔야 나중에 폭식을 안 합니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된 그래요? 겁니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음식을 섭취했을 때 식후 1시간에 혈당이 최고치에 이르고 그다음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정상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지방의 연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조금씩이라도 자주 먹게 되면 혈당이 바닥이 나야 지방을 쓸 수가 있는데 자주 먹는 과정에서 혈당이 채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을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끊임없이 소화기가 움직여야 되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과정에서 소화기계 전반이 피로해지는 부분도 네.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만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밥을 제때 잘 안 챙겨 드시고 밥만 안 먹는다 뿐이지 뭔가 이게 군것질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열량도 사실은 무시를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을 정해두고 정시정량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일부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과식이나 폭식을 해서 위를 엄청나게 늘려놓은 고도 비만인들이나 또는 이제 혈당의 기복이 큰 당뇨 환자분들은 조금씩 나누어 먹어서 위를 줄일 수가 있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아셨어요? 충격적인데요. 네. 저 요즘 자주 다이어트 먹었거든요. 했더니 다이어트 지식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네.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6시간 정도, 12시가 점심이라고 그러고 6시가 저녁이라고 사실 그러잖아요. 6시에 퇴근 못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소화가 되는 한 7, 시간이랑 8시간 걸리던데. 네, 밥 먹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저녁의 식사는 물론 이제 직업의 특징이나 어떤 주변 상황에 의해서 참
뜻대로 잘 되진 않지만 7시 이전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퇴근 시간이 늦거나 주야가 바뀌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밤늦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자기 2-3시간 전에만 안 드시면 된다가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주행성이면 주행성. 야행성 우리 동물들은 밤에 활동을 하고 음식 섭취를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낮에 활동하고 낮에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내가 늦게 잔다고 해서 밤에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거는 쓰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형태로 정말요? 저장이 되니까 그래서 주야가 바뀌고 음식 그 저녁에 먹는 식사량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점심에는 먹은 게 거의 없어도 살찌는 시간대에 살찌는 방식으로 드시기 때문에 적게 먹었는데 왜 이래 살이 찌노 이렇게 네.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 치킨집, 족발집이 또 아침엔 장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문 열면 아침에 가서 사 그렇죠. 네, 10시에 막 문 열어서. 그죠. 그 밤에 그러니까 아침에 장사를 좀 해주면 아니 좋겠다. 차라리 전화를 했을 때 배달을 튀기나 배달 시킬 때 야 이게 오늘 끝났어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또 맛있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괜히 또 야식이 퀴즈입니다. 먹고 싶어지네. 네. 금연을 하면 살이 찐다. 금연을 하면 이거- 살이 아, 찐다. 정확하죠. 이거는 뭐 정확하지.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왜요? 이게 내 상식으로 옵니다. 일단은 금연을 하면은 네. 입맛이 좋아지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담배 맨날 태우다 보면 그렇다고 혀에 흡연을 할 때 그럼 입맛이 안 좋아지나요? 좋은 사람도 있긴 하는데요. 일단은 담배를 태우면 이 입안에 그 담배를 먹으면 그 연기 같은 거나 미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았다가 이게 싹 사라지면서 청결해지면서 그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짠단짠 다 느껴져. 근데 그래서 막 먹는 거죠. 주위에 성경 씨 네. 주위에 네. 담배 끊어 가지고 살 안 쪘다고 하는 사람 저 한 사람도 못 저 들었어. 못 들어왔습니다. 예.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 담배 끊으면 네. 담배 끊고 나서 야야 니 왜 이리 살이 찐노? 그러면 아유 누요 막 담배 끊을 게네 막 살 쪘어요 이러는데 다시 또 패야 되겠구만 이러는데 우리 영감도 그 소리 하거든. 그러면 이런다. 내가 담배 핀 게 잘 된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로 안 피워야 되나 피워야 되나 근데 근데 저는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연을 해서 살이 쪘어요. 하지만 금연을 해서 건강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담배 끊고 10kg 찐 게 담배 피면서 10kg 안 찐 거보다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몸에 나쁜 거지? 근데 제가 담배 피다 끊었잖아요. 언제 끊으셨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2006년도 끊었으니까 거의 14년. 15년째 그러면은 그 15년째 와, 담배를 네. 끊고 있습니다. 끊고 그거 있는데 끊기 힘들다던데. 그럼 끊고 살 찌셨어요? 처음에 살이 좀 쪄요. 아 진짜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사람이 좀 바보스럽더라고. 멍하고 누가 이야기해도 막 혼이 나간 사람 원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피셨어요? 그거는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아 많이 피셨군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끈에 금단 현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도 심심하고 막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막 힘도 없고 막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한 3-4kg 정도 살이 찌다가 네. 그때부터 이게 딱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 근데 오늘은 이거는 선생님 카더라가 아니고 말씀해 진짜 본인이 지금 경험담이시잖아요. 네, 경험담. 저는 오늘 따라가야 돼. 와, 전부 다 옵니다. 전부 다 야, 이랬는데 만약에 틀리면 어떡해요? 아, 일단 재밌고 따라오라. 알겠습니다. 제가 네. 오라니까. 우리 망기 쌤이 찌셨다고 하니까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따라가보자, 정답 믿어보자. 정답은 X입니다. 우리 다 틀렸어. 아니 근데 저 이만기 이분들은 뭐죠, 교수님이 그러면? 진짜 많은 네.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게 맞는데 네. 끝에서 살짝 틀렸습니다. 왜요? 뭐가 틀렸을까? 선생님 너무 각박하시네요, 기준이. 네. 아, 처음부터 오를 다 했는데. 담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가 일단 니코틴 자체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식욕을 억제하고 미각을 상실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연을 하게 되면 입맛도 되살아나고 또 이런 금단 증상으로 인한 보상 심리로 군것질이나 이런 주전부리를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2에서 4kg 정도 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는 금연을 하고 한 달이 지나면 항진된 식욕이 정상화되고요. 또 1년 교수님도 이상 처음에는 좀 찌더라 네, 이렇게 한 3kg 말씀하셨잖아요. 금연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장기적으로 우리가 체중을 관찰했을 때는
근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제 잘못된 식생활이라든지 활동량의 감소나 스트레스가 오히려 체중 증가의 주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추가로 검색을 해봤더니 흡연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티졸을 분비시킨대요. 네,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흡연을 계속하면 더 살이 찐다고 하네요. 아유, 저희 4명이 다 틀렸네요. 마지막 문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세 번째 네. 질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현미가 좋다. 요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네, 저는 웬만하면 백미를 저희 집이 백미를 잘 안 먹거든요. 네. 저희 집은 진짜 명절이나 제사 때만 웬만하면 백미밥을 먹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날씬해요. 네, 그거 같아요. 흰쌀밥 먹고 다이어트 했다는 사람은 들어본 그죠, 적이 그죠. 없어요. 일단 밥을 그 흰 거를 다 끊으라고 일단 다 하더라고요. 끊고, 예, 밀가루, 제가 인터넷에서 쌀, 그때 뭐. 찾다가 읽었거든요. 미란다 커가 아시죠? 흰 거 3가지를 안 먹는데 그게 흰 밀가루, 흰 쌀, 그렇죠. 흰 설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란다 오. 커 언니가 이렇게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확실하게 4년간의 그 다이어트 검색 지식으로 얻은. 네. 제가 그러면 20년 동안 선수생활 끝나고 지금 몸무게 거의 20kg 뺐는데 네. 제가 밥을 안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뺐겠습니까? 20kg를? 운동을 많이 하셨겠죠. 아, 운동도 하기는 네. 하는데 밥은 어느 정도 먹어야 돼. 이게 탄수화물 다 줄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네. 착각을 하는 게 무조건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은 살이 빠진다. 네. 아니요.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안 줘? 네가 안 줘?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봐, 속에서? 그래. 흰밥 안 줘? 이게 또 그걸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 갑자기 요만큼 이렇게 반 정도 혹시 잠깐만요. 반 정도 이렇게 아이가. 하고 우리 가족 다 날씬한데 진짜 현미밥만 30년 먹었어요. 예, 현미캐도 그 살찌더라. 살쪄요. 선생님 살찐다. 혹시 현미밥을 몇 그릇 드셨습니까? 현미가 잘 안 씹힌다. 그럼 잘 안 붙는다. 그래도 잘 안 넘어간다. 그래도 뭐 꼭꼭 씹어가는 가라 하는데 살찐다 그것도. 그래도 백미보단 나을 것 같은데. 백미보다는- 백미보다 낫다. 백미보다는 맞는데 전체적인 칼로리 계산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예, 근데 현미밥도 현미도 쌀은 쌀입니다. 지금 교수님 쌀, 말씀하시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막걸리 잔뜩 주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잠깐 저 봤어요. 안 약간 됩니다. 딱 이렇게 네. 바꿔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저는 5 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현미밥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섬유소도 많고 웬만하면 백미보다 현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답은 X입니다. 아니 다이어트에 아이. 현미밥이 안 좋으면 무슨 밥이 좋아요? 네. 일단은 네. 현미가 백미에 비해서 식감이 거칠고 단단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현미가 소화가 잘 되려면 오랫동안 꼭꼭 씹어서 드셔야 소화가 잘 되는데 대개는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먹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미가 백미보다 칼로리도 적고 또 영양소랑 또 식이섬유가 많지만 잘못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위가 불편해지고 가스가 차고 복부 백만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럼 많습니다. 현미밥을 백미밥 먹듯이 빨리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오히려 이제 얘기군요. 위장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율무밥이라던가 곤약쌀 이런 걸 이제 좀 더 드시면은 네. 율무는 굉장히 성질도 무난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로도 약재로도 많이 쓰입니다. 저는 오늘 다 틀렸네요. 진짜. 야, 큰일인데 이래요. 다이어트를 그동안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과일을 비롯한 떡이나 아까 말씀하신 밀가루도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계란이라던가 소고기, 두부, 생선 이런 걸 많이 드시게 되면 그러한 음식은 네. 몸을 구성하는데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적게 먹는다,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먹는 시간대라든지 먹는 음식의 양, 뭐 질, 속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시는 것이 맞는 부분이겠습니다. 좋은 정보. 선생님, 앞서서 또 잘 부을수록 살이 좀 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만 마셔서 살 찐다는 분은 그게 좀 부은 거다. 살이 찐 게 아니고 부은 거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종이 또 이 다이어트에 참 큰 적일 것 같습니다. 붓기는 중년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비만은 단순하게 지방의 증가가 아니라 염증과 부종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할수록 더 많이 붓게 되고요. 그러한 이유는 이 지방이 증가되게 되면 지방은 쉽게 산화가 되고
또 지방 조직 자체가 염증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이를 또 중화를 시키고 희석하고 배설하기 위해서 수분이 많이 몰려들면서 붓게 됩니다. 또 반대로 부종이라는 것은 수분 대사가 안 되고 신진 대사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내 노폐물이 쌓이면서 몸도 무겁고 피로하고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또다시 비만해지기가 쉽죠. 그렇게 부종과 비만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면서 악순환의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살만 많이 빼도 붓기가 많이 빠지고요. 또 부종을 또 관리를 해줘야 체지방 연소가 활발해지고 살이 또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살을 빼야겠다 싶을 때 일단 부종부터 좀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종을 그러면은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붓기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가라앉겠지 하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네. 목 어깨도 긴장이 되고 또 호흡근이 횡격막이 수축이 되면 상체로 혈액과 체액이 몰려서 생기는 우리가 그거를 화열성 부종이라고 하는데 예, 그때는 심장에 화를 내려주고 또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게 되면 붓기가 좋아지고요. 또는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서 위 근육이 뭉치고 답답해지면서 소화액이 정체되면서 생기는 위장형 부종인 경우에는 소화만 잘 시켜줘도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 배꼽 이하로 하반신이 팽팽하게 불러오르는 한랭성 부종인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주거나 활혈시키면 붓기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중에 유행하는 게 해독 주스. 해독 주스. 네, 그렇죠. 해독 주스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효과가 있나요? 진짜 온갖 해독 주스 제가 다 해봤거든요. 아, 진짜? 뭐 삶은 양파 갈아가지고 먹으라는 주스도 네. 있었고 맞아. 미란다커가 먹는다는 아까 주스도 미란다 있었고요. 코 안 냈잖아요, 뭐, 쌀. 네? 아까 미란다 코. 그러네. 그러네는 그냥 잘 태어났나 보다. 진짜 해독 거기다가 주스가 네, 뭐 마니오 주스라 그래서 뭐 토마토 삶아 먹는 것도 네. 있고 온갖 거 진짜 다 해봤거든요.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네. 네, 우선 해독 주스라는 게 이제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어떤 채소나 이런 걸 갈아서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식이섬유나 비타민, 무기질이 물론 장내 좋은 먹이가 되면서 배변율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 평소에도 배가 차고 또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은 과다한 식이섬유도 오히려 이렇게 배에 무리를 주면서 가스가 더 많이 차고 설사를 좀 유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황에 체질에 맞게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그러면 독소 그러면은 뺄 수는 있습니까? 예, 독소 뺄 수 있습니다. 어쩌나 오. 빼는 그럼 어쩌면 빼노?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차트를 보시고 내가 이 차트에 있는 내용에 좀 해당이 된다 하면은 여러분 나도 좀 해독이 필요하구나 느끼실 건데 하나씩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특징이 여기 좀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하나씩 열어볼게요. 내장 지방이 많은 복부 비만이다. 해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그 내장 지방은 어찌됐든 뭐 다 안 좋은 걸로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계속 안 좋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내장 지방. 그래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도 피곤하며 쉽사리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거 제 얘기입니다. 난데 나는 여기 걸렸어. 저도 이거 저 다들 좀 자주도 피곤. 피곤하세요? 늘 피곤해. 나도 늘 늘 피곤해. 이건 좀 나이 차이인 건데 저는 뭐 잘 자면 깨어나더라고요. 잘 자면. 근데 잠은 이상하게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새벽에 꼭 5시 되면 정확하게 그리고 누울 나이가 때. 되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줄어들기도 네.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좀 더 자면 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럼 하루 종일 피곤해요. 네. 다음 그러면 거짓말을 하나 한다. 떼볼게요. 적게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네. 나도 적게 먹고 아니 근데 운동하면 적게 살 먹고 빠지더라. 어떻게 운동을 해요? 막 적게 먹고 운동하면 막 어지럽던데요. 그래야 살이 빠집니다. 어지럽다. 네, 어지러워야 적게 살이 먹고 하면 빠지더라고요. 어지럽고 또 예, 막 빈혈 오는 거 같고 그래서 저혈당. 적게 이게 먹고는 그냥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적당히 먹고 운동을 하면 그냥 튼튼해지고 체중이 줄지는 않더라고요. 참 이 다이어트가 어려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매일 시원하게 변을 보지 못하고 속이 더부룩하다. 나는 저건 아니다. 네. 저도 매일 저거는 매일 봐야 되는 거. 나는 이틀에 한 번씩 보는데. 나는 매일 똥은 맨날 눈다. 정말 이 세 분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다 알게 되네요. 네, 이게 TMI라고 하죠 요즘 말로. 네, 여러분들의 속으로 이틀에 보는 것도 생각하시기 괜찮죠? 바랍니다. 네, 이틀 한 번도 정상 배변에 속합니다. 아니 선생님 네. 근데 변을 잘 보는데도 뱃살이 나오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진짜 살 아니에요? 응가가 아니고? 그럼 아침 저녁으로 잘 보는데
뱃살이 나오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할수록 장기도 피로해지면서 배설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변을 실제 잘 본다 해도 남아있는 부분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가 딱 그러신데 그런 분들은 대개는 먹자마자 화장실을 또 가시고요. 하루에도 여러 번, 네, 세 번 네, 이상 맞아요. 가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렇게 먹자마자 화장실을 가고 여러 번 가면 그렇죠. 배는 홀쭉해야 되는데 배는 더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유를 하게 되면 컵에 물이 다 차 있는 상태에서 물을 조금만 따르면 넘치는 것처럼. 네. 남아있는 게 많고. 안에 남아있는데. 네. 아, 여기 다 있는 거, 아직도 있는 거, 전문 용어로 그걸 숙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거를 빼야 되는 거죠. 네, 아이고. 맞습니다. 이게 또 해독의 과정이겠죠, 그죠? 야, 네, 숙변을 그런 제거하는 것도. 거구나.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건 저도 그래요. 얼굴이 진짜 잘 붓거든요. 내가 그렇다. 실제로 우리가 붓는다는 것도 단순히 수분의 정체가 아니고 대사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면서 피로물질과 이렇게 독소가 쌓여가고 염증이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붓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여기저기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게 네,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아까 자도 피곤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근육을 이렇게 많이 쓰고 나면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원래는 간이 해독하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간도 피로가 쌓이게 되면 다 젖산이 해결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면서 근육이 뭉치고 단단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육이 과긴장 상태가 되면 우리가 깊은 입면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때 뇌에 노폐물이 빠지거든요. 근데 얕은 수면 상태에서는 뇌에 노폐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자고 일어났었어도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야, 딱 제 그렇군요. 얘기인데. 네. 이런 경우에 보면 그러면 해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뭐 네 사람 다 하나 이상은 다 해당이 되네요. 저는 2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닥터의 진료일기에서는요, 건강한 다이어트와 해독을 통해서 날씬한 몸매를 되찾은 분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닥터의 진료일기에서 함께 보시죠. 오늘 진료일기의 주인공입니다. 서봉남 씨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지금 볼 때는 날씬하신 것 같죠? 네, 2018년 처음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쉽게 피로하고 뒷목이 당기고 손발이 차고 몸이 무겁고 부종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십 년간 정형외과를 해서 또 많이 다녔어요. 근데 가면은 살을 안 빼면은 허리가 안 낫는다. 그리고 막 경락도 많이 받아보고 그 최후에 이제 여기 온 것 같아요. 여기 오고 나서는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이때는 제법 통통하셨죠? 네,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74.6kg에서 아우. 체지방 12.6kg를 빼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감량기 4개월 동안 체지방과 체수분, 체중 모두 줄어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때가 2018년이고 지금쯤은 요요 없이 그렇다면 어떻게 유지를 잘 하고 계실까요? 지금의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방법, 식이요법이 빠질 수 없겠죠. 또 채소 나물로 식이섬유를 챙기고요. 달걀 프라이로 단백질까지 챙기시네요. 네,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차갑고 과민성 대장염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셨는데요.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소장해독과 식욕 조절을 돕는 한약과 위장 치료를 함께 하였습니다. 엄청 작게 드시네요. 나는 지금부터 못 산다. 저기 한 끼 식사예요? 옛날에는 장이 과민성 대장염 때문에 먹는 것도 불편했고 먹는 도중에도 또 막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 한의원에서 진료한 이후로는 지금은 하루에 뭐 아침 딱 자고 일어나면 솔직히 바로 화장실을 가요. 그렇게 하고 또 좀 그날은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저녁에 한 번 더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만족해요. 그러니까 몸만 가벼워진 게 아니고 골칫덩어리였던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좋아지신 거네요. 아유, 진짜 홀가분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일상생활 하는데 몸이 가벼우니까 최고로 많이 느끼고요. 전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불편했는데 요즘은 그걸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니까 그런 점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 입던 옷을 입으면은 지금은 막 엉덩이부터 시작해가 허리가 술렁술렁 빠지니까
너무 신기하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전에는 저 나이보다 더 많이 보았는데 지금은 한 솔직히 4-5살 알로 보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만족하게 느끼고 있어요. 참 이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맞죠? 네, 감량 후에도 우리 복남님은 지속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요법과 식단 관리를 잘 하고 계셔서 유지를 잘 하고 계십니다. 아우, 네, 잘 봤습니다. 네. 박혀의 진료일기 오늘 주인공 만나봤는데요. 진짜 앞으로도 건강한 몸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지혈증에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있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사람이 달라졌어요. 바지가 그죠? 이만큼이. 아니, 처음 뵀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동네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스타일인데 저렇게 진짜 살이 쏙 빠져갖고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젊게 보이고 얼굴 피부 봤어요? 색깔? 네, 피부가 진짜 그죠? 피부가 굉장히 탄력성이 이게 독소가 빠져서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음식을 엄청 작게 드시네요. 그래야 이제 유지가 되니까. 계란 하나, 네. 하나. 그리고 뭐 이렇게 나물 몇 가지, 밥 요만큼. 어지간한 사람들 간식도 아니겠던데. 사실 유지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실제로 우리가 해독을 해서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면 식성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짜고 맵고 단 음식을 좋아하는 것 자체도 독소가 많을수록 장내 환경이 안 좋을수록 그런 음식이 더 당겨지기 때문에 해독을 통해서 장내 환경을 좀 많이 개선해 주게 되면 이전처럼 짜고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좀 많이 못 드신다고 얘기를 이 하시거든요. 장내 환경 때문에 입맛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너무 신기하네요. 아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저희가 OX 퀴즈를 맞출 때 원장님이 잠깐 언급하시긴 했거든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재료를 가지고요. 우리 한식명인 박경래 선생님이 또 건강밥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맛난 음식,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맨날 잘 먹고 잘 만드는 이쁜 언니 박경래입니다. 주제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가 나는 뭐 다이어트 하기 싫다, 막 살 뺀다 하는 기대.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음식을 주제를 삼아서 한 해볼게. 오늘은 뭔고 하마 보리밥을 하는데 또 율무가 또 다이어트도 좋고 이렇다 하네. 그리고 오늘 보리밥에다가 이제 율무하고 삥아리콩하고 함 넣어갖고 한 해볼게. 네, 오늘의 재료가 율무가 일단 주재료네요. 보리도 들어가는 것 같고. 선생님 오늘 그럼 밥하고 반찬을 하시는 건가요? 보리밥하고 자, 요거는 율무하고 팥인데요. 바다가 넣고. 인삼 사포님이 많이 들어서 팥 아니에요? 속갈비는 성질이 있는 거라. 갈비는 게 뭐예요? 그렇게 이거는 한시 독슬이다. 한 3번쯤 불을 끓고 한 5분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이래 삶아갖고 한 물을 버리고 다시 하면 돼. 병아리 콩은 이제 우리가 맞아, 요거 좋다. 칼로리가 또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몸에 참 좋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보리살은 여러분 어떤 거 알지에 붕붕 네, 다 그기라. 이제 율무는 거기서 봐라. 더 늙어서 나이가 무슨 잘 모르겠다. 한 읽어보고 할게. 식이섬유가 현미에 2배, 3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침에 응가할 때도 이게 참 좋대. 막 힘 안 줘도 막 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사람한테 살 빼고 이런 데는 막 최고라 하던다. 율무하고 보리쌀이니까 같이 이거는 한 20분 내가 삶아 남깁니다. 자, 요걸 일단 앉혀 볼게. 자, 요거는 자, 삥아리콩. 자, 이거는 팥입니다. 팥을 많이 먹으면 뭐를 아무도 자, 배가 불러가요. 배가 안 고프다. 보리쌀도 그렇고. 자, 이거 보리쌀은 또 물을 많이 먹는다. 아, 이거 자, 밥할 때 요거는 물 좀 물을 좀 많이 해야 당당하게 돼요? 넣어야 되는데. 물 많이 먹는다. 얘는. 이거는 우뭇가사리입니다. 바다에 와 그거 아니나 우리가 와 저 양갱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그거 하는 게 뭐 없고 한천 이걸 갖다가 말라갖고 어찌 한다 하더라.
오이는 어디가 좋은 거 알지? 칼로리가 이거는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이거 오이하고 이거는 또 제격인 기라. 자, 청양초를 요리 썰어 갖고 한번 넣어볼게. 여기다가 고춧가루 조금 넣으시되, 고춧가루 좀 넣고 여기다가 이제 소금도 요 구운 소금 조금 넣고 요거는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섞은 거 요 정도 하면 한 2스푼 넣어야 되겠습니다. 들깨를 근데 이거 여름에 이렇게 밥이 끓으면 요 오이에 넣어가 찌개에 이건 뭐예요? 찌개에 깻잎? 깻잎을 내가 한번 집어 맛있다. 향이 얼굴 거 그러면 맛있다. 깻잎 향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밥 냄새가 좋겠는데? 이렇게 딱 한 상이네요. 아, 한상이네. 이 생각 보면 맛있겠다. 아, 병아리 콩이 톡톡 씻기고 팥이 달고. 그리고 청양초를 넣으니까 콕좀 매콤해. 맛있다. 아 선생님 맛있게 자, 드시네요. 보리밥 만들어서 잡숫고 살 좀 우리 쭉쭉 빼갖고 이제 이래 한 그릇 보시죠. 이제 이래. 와들 살찐나 봐라. 오늘 보리밥 완성했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재료. 네. 당연히 뭐 사실 고기는 기대 안 했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율무였네요. 율무. 아까 이 율무 뭐 현미밥 얘기할 때 현미밥보다 좋은 게 율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율무는 일반적으로 건비, 보폐라고 해서 비위도 튼튼하게 해주고 폐를 보호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무난하게 드셔도 좋고요. 또 이 율무가 이런 이제 붓기 감소와 위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부종 치료라든지 다이어트 한약재라고 해서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율무에다가 선생님 아까 보니까 뭐 팥도 들어간 것 같고 저기 보리하고 네. 병아리콩인가요? 그렇게 들어갔던데 이게 그러면은 다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잡곡들인 거죠? 네, 특히 이제 팥 같은 경우에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붓기라든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까 박경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팥은 성질이 찬제다 이렇게 위에 좀 자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하시거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뭇가사리로 선생님 이게 오이소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요거 우뭇가사리하고 오이하고 묻혔다 그냥. 그냥 무침, 우뭇가사리, 오이 무침. 그 우리가 와 콩국 네. 콩국 하면은 채로 꾹 눌리게 하면은 밑에 네, 국수 네. 나오잖아. 그래도 해먹고 나는 집에서 우뭇가사리 지금 잘 무치가 먹는다. 저희 그럼 한번 좀 먹어볼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잘 입이 먹겠습니다. 즐겁다. 맛이 어떨지 진짜 작고. 궁금해. 밥부터 먼저 먹고 맛있다. 이거 부러운데? 맛있어. 네. 이게 아니, 소화가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속이 부드럽겠는데? 그죠? 율무 근데 저는 그 율무차 왜 자판기에 맞아요. 그걸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분말로 된 율무 있잖아요. 그거 안에 좋아요? 섞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혹시 그것도 좋습니다. 율무 괜찮아요? 가루로는 네. 팩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죠? 율무는 실제로 이렇게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는데 사막이라든지 피부 질환 시에도 피부에 노폐물을 빼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래서 뭐 미용 재료로 쓰셔도 좋고 네. 복용 부정이 드셔도 많아요. 좋고 네. 네. 그럼 조금씩 먹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건가요? 부정이만 해. 잡사봐 저것도. 네. 맛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 밥상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 내 몸 건강하게 지키면서 다이어트에도 성공하는 방법. 오늘의 한 줄 처방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처방전입니다. 한번 볼까요? 참 이게 알면서도 지키기가 제일 힘든 그 말이네요, 원장님. 지키기 힘든 네. 거. 저녁에 네. 공복에 익숙해지자. 네. 차라리 죽으라 소리입니다. 아니 그래도 솔직히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니 이게 진짜 왜냐면 네. 이게 저녁에 뭔가 특히 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익숙해지자 공복을 사실 이거는 저한테는 친구 만나지 마. 네. 이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아니 우리 선생님 남자들한테 사회생활 하지 말아. 우리 선생님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지금 어떻게? 원장님이 너무 지금 날씬하시잖아요. 저녁 공복에 익숙하시대요. 그죠? 아, 예.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 드시는 거는 대부분 신진대사로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7, 80% 이상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의 체질에게 맞는 음식,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네. 해가 진 이후에 드시는 것은 독이 됩니다. 여름에는 해가 좀 긴데 8시까지 어떻게 안 될까요? 아, 네. 되도록 7시 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 저녁과 밤 사이에는 소화기계가 휴식하는 동안에 그 에너지를 아껴서 신진대사라든지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면역의 회복, 조직의 재생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중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저녁 배고픔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